안녕하세요. 큰사람 김작가입니다. 돈이 없어도 돈 모으는 법 데이브 램지 애관에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최고 금융 전문가 데이브 램지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개인 재정 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돈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 하나인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7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재테크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데이브 램지는 7단계 재정관리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금 150만원 마련하기.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150만원을 비상금을 저축합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드세퍼의 머니 파워에서도 우선 돈을 모으기 위해선 작은 돈부터 비상금을 저축하란 말이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해서도 최소 비용으로 빚을 탕감하면서 비상금을 모으고 저축하라 합니다. 부채 상환 대비 스노우볼 방법 활용하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채를 작은 금액부터 순서대로 상환합니다. 작은 부채를 먼저 갚아나가면서 성취감을 얻고 이를 동력으로 더 큰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대비 스노우볼란 부채 눈덩이 갚기 방법을 말합니다. 대비 스노우볼은 데이브 램지가 제안한 효과적인 부채 상환 전략으로 작은 부채부터 먼저 갚아나가면서 점점 더 큰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 비상금 저축하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장 빚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빚을 갚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평생 빚으로 마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때 최소 비용을 갚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한 달 쓸 돈은 나중에 예산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소득의 15%를 은퇴연금에 투자하기. 사람들은 그럴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만들면 됩니다. 소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해 소득의 15%를 세제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에 투자합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녀 대학 학자금 저축하기.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529 플랜 등 교육비 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학자금을 마련합니다. 미국 금융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한국장학재단은 결코 대학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교재비, 숙식비 등 대학 생활 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529 플랜은 미국의 대학 학자금 저축 플랜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저축 계좌입니다. 즉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저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 계획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29 플랜은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세금 혜택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저축하는 것입니다. 사용 용도는 대학 기간의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재비, 숙식비 등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하여 다른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저축된 금액이나 수익은 학자금과 관련 경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시장 변동성입니다. 시장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어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학자금 보조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재산 5%를 잡히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를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하기.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상환하여 부채를 완전히 청산합니다. 이는 재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구매를 할 때 주택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자 부분은 4에서 6%인데 30년 상환을 두고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보니 생활에서 여유롭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 축적 및 기부하기.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데이브 램지의 이러한 7단계 원칙은 많은 사람이 재정적 안정을 찾고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데빗 스노우 볼 방법은 심리적인 성취감을 통해 부채 상환을 지속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데빗 스노우볼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부채부터 순서대로 갚아나가며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이에 빠르게 성취감을 느껴 부채 상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남은 돈을 더 큰 부채 갚기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데빗 스노우 볼 방법 단계별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행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채를 작은 금액 순서로 정렬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부채 목록을 작성합니다. 잔액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단 이자율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잔액 크기만 기준을 두세요. 예를 들어 부채 목록 정렬은 작은 부채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부채 종류가 신용카드 잔액이 50만원, 최소 상환액은 5만원. 분명 예시입니다. 그 다음 부채 종류가 의료비 대출 100만원이라면 최소 상환액은 10만원. 그 다음 부채 종류가 자동차 대출 500만원이라면 최소 상환액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 상환 금액을 유지하면서 가장 작은 부채부터 집중 상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부채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액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부채로 추가로 돈을 집중적으로 갚는 것입니다. 첫 달은 신용카드 50만원 완전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료비 대출 100만원 갚기 시작합니다. 의료비 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차 대출 500만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투자가이자 자기계발자 모두 세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부채를 갚으면서 점점 더 많은 금액을 큰 부채 갚기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는 부채를 갚을 때마다 남는 돈을 다음 부채로 이동하거나 저축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채를 하나 갚을 때마다 이전 부채에 사용하던 돈을 다음 부채 상환에 추가하세요. 부채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빠르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채를 빠르게 해결하며 동기부여를 합니다. 갚은 부채의 금액을 활용해 점점 더 큰 부채를 빠르게 갚을 수 있습니다. 데빗 스노우 방식의 장점은 심리적 동기부여 효과가 큽니다. 작은 부채를 빨리 갚으며 해냈다는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채 상환이 힘들어 포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채 갚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채를 갚지만 나중에는 큰 금액을 빠르게 처리 가능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금액이 남아 더 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쉬운 방법은 수학적으로 복잡한 계산 없이 진행 가능하죠. 이자율을 따지지 않으므로 단순하게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데빗 스노우 볼 방법은 데빗 스노우 볼 잔액이 작은 부채부터 갚으면 심리적 성취감이 크고 동기부여 효과가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채를 늦게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빗 어벨런치는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 초반에 성취감을 얻기 어려워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습니다. 즉 데빗 스노우볼은 심리적으로 지속하기 쉽고 효과적이며 데빗 어베런치는 금융적으로 더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빗 스노우볼은 언제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은 부채가 많아서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빨리 성취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부채를 줄이고 싶을 때, 체계적인 부채 상환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채 상환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돈을 모으고 재정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브 램지의 원칙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올바른 재정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채 상환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을 가졌다면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이란 주제를 갖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